루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제가 요즘 관심을 가지는 건요, 바로 행복, 불행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불행을 피하거나 혹은 견디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려면요, 먼저 행복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요, 서칭을 좀 해보니까요, 눈에 띄는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지성이라고 칭송받는 버트란드 러셀이 쓴 행복론이 있더라고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입니다. 버트란드 러셀의 행복의 정복입니다. 많은 행복론들은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불행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인식의 전환이나 혹은 사소한 것들에 만족하는 습관으로 극복하자, 그래서 행복을 느끼자, 이런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요, 마치 진통제와 같습니다. 불행을 느끼는 감정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가 없이요, 일단 임시방편으로 지금 안 아프고 보자 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 버트란드 러셀이 하는 이야기는 불행을 느끼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상황들을 알아보고요, 그것들을 제거해 나가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부에서는요, 불행을 느끼는 다양한 경우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2부에서는 그것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제시합니다. 버트란드 러셀이 이야기하는 불행의 원인들은요, 경쟁, 권태, 걱정, 질투, 불합리한 죄의식, 피해의식 같은 것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뻔한 진단이지만 러셀은 이런 뻔한 이야기를 뻔하지 않게 느껴지게 하는 글발이 정말 뛰어납니다. 유명한 철학자니까 이 책이 철학적이고 어려울 것이다 라고 짐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독성이 굉장히 좋게 쓰여진 책이에요. 가령 피해의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요. 당신이 만약 극작가고요, 아무런 편견이 없는 상태라면 틀림없이 자기 자신, 당신을요, 당대의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요, 자신의 극은 상영되지가 않고요, 좀처럼 인정을 받지도 못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이 이상한 사태를 설명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극장 경영인들과 배우들, 그리고 평론가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당신에게, 그러니까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일을 공모하는 것이 틀림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당신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요, 평론가들에게 아부하지 않고요, 극장주들과 또 타협하지 않는 고결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일반 대중들은 나의 작품을, 그러니까 자신의 작품을 알아볼 만한 수준이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너무나 탁월한 자신의 작품은 인정받지 못하고 시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 피해의식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과장되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틈만 나면 남 탓, 환경 탓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에서 대접을 못 받는 이유는 사내 정치에만 신경 쓰는 라이벌이 있어서 그렇고요, 우리 가게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비겁하게 우리 가게 뒷담화를 하고 다니는 경쟁 가게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조금씩은 다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러셀은 우리가 느끼는 불행의 근원을 통찰력 있는 눈으로 쉽게 분석해주고 있어요. 불행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죠. 2부에서는요, 그런 불행에 맞서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열정, 사랑, 일, 가족, 관심, 중용 같은 것들인데요. 역시 단어들만 보면 조금은 뻔해 보이죠. 그런데 그것들을 기술하는 방법이나 과정들은 특별합니다. 예를 들어 관심에 대해 생각해 볼게요.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합니다. 가령 축구를 매우 좋아하는 사람은요, 좋아하는 스포츠가 없는 사람보다 더 행복할 수 있죠. 축구 경기를 하는 날은 일단 행복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데 축구보다 책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더 행복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축구는 며칠에 한 번씩 열리지만 책은 매일매일 접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커피에 관심 있는 사람은 하루에도 두세 잔씩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좋아하는 사람보다도 더 행복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모두 좋아한다면 이 사람의 인생은요, 불행한 시간보다 행복한 시간이 훨씬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관심을 가진 사람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자신의 취향이 확실한 덕후들이 아무런 취미 활동을 가지지 않는 사람보다 세상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버트란드 러셀의 행복론을 보니까요, 사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조금 뻔한 이야기이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뻔하지 않게 풀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와, 이게 과연 20세기 최고지성이다 라는 말이 과언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나오는 어설픈 행복론보다도요, 훨씬 더 설득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요,
지금부터 7, 80년 전에 쓰여진 이야기거든요. 근데 마치 지금 이야기들처럼 공감되는 지점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행복과 불행에 대한 이야기는 시대와 상관없는 본질적인 주제라는 생각도 그래서 조금 많이 들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굉장한 해결책이 나와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신 분이라면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을 책이지만요. 감성만 자극하는 뻔한 에세이류의 행복론보다는 훨씬 더 인상 깊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막연하고 운명적으로만 느껴지는 불행의 원인을 합리적으로 규명해서요, 이해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역시 이성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뜬구름 잡는다는 느낌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이 책의 제목이요, 행복의 정복인 것을 보면 러셀은 행복 역시 의식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불행과 행복의 기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 20세기의 최고 지성은요,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의식적으로 찾아내고 발굴해내는 것이라고 여긴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요,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도 만드는 거죠. 제가 요즘 행복과 불행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가지는 건요, 코로나 이후로 펼쳐질 상황과 환경들이 조금은 가혹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 마치 지금보다 우리 사회가 더 불행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책을 보면 좋다거나 아니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다 라고 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면 한 사람의 생각보다는 더 큰 생각들이 나오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버트란드 러셀의 행복의 정복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행복의 원천이죠. 받는 저도 행복하지만 누르시는 분도 행복해지실 겁니다. 감사합니다.